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파심과 보편적 진리라는 글인데요. 네, 요즘처럼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막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이 내 편, 내 편, 딱 가르는 마음, 그러니까 당파심, 이게 왜 생기는지, 또 우리 생각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의 관점에 뭔가 새로운 질문이나 생각이 더해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본문에서도 지적하듯이 보통 당파심 하면 왠지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여러 영역에 생각보다 깊숙이 스며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정치만이 아니군요. 네, 그 핵심은 어떤 사물이나 문제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일방적인 견해에서 시작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상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 좀 어려운 개념 같은데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당파심 자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의미인가요?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타협을 잘 용납하지 않는 그런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이죠. 음, 그런데 이 글의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옳다고 여기는 나름의 이유, 즉 상대적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하, 각자의 진리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걸 이것만이 유일하게 옳은 거야 라고 절대화시키려고 할 때 생긴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군요. 내 생각, 우리 편 생각만이 진짜 진리라고 딱 믿어버리는 순간. 맞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걸 도그마라고 표현해요. 도그마요? 네. 한 집단의 의견,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상대적인 진리인데 이걸 마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강요하는 데서 오는 오류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 진리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불변하고 우주 전체에 통하는 아주 근원적인 진리. 본문에 따르면 소수의 입문자만 아는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좀 신비롭게 묘사합니다. 입문자만 안다니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맥락인데요. 실제로는 상대적인 생각에 불과한데 이걸 절대 진리처럼 포장해서 어떤 권력, 예를 들면 국가나 특정 종교 같은 곳에서 이걸 유지하려고 할 때요. 네? 그때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이나 다른 목소리들이 억압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좀 답답한 느낌도 드네요. 이런 강력한 도그마 앞에서 개인은 그냥 힘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글은 개인의 역할에 대해선 뭐라고 하나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글은 개인의 자유의지 그리고 상식을 꽤 중요하게 강조해요. 자유의지와 상식. 네. 누구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분별할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 또 자신의 신념이나 이성에 맞지 않는 도구만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글은 한쪽 당파심에만 그냥 내몰돼서 다른 걸 못 보는 건 가련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가련하다고요? 꽤 강한 표현이네요. 네, 상당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게 사람을 미숙하게 만들고 결국 발전도 저해한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의 이성과 판단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깔려 있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파심 자체를 완전히 나쁜 것, 없애야 할 것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점 같아요. 아까 교육적 특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 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독특한 주장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육적이라는 걸까요? 당파심이라는 그 편협함을 겪는 과정 자체가 역설적으로 더 넓은 시야. 그러니까 본문 표현으로는 다재다능함과 보편적 태도로 나아가게 하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장통이요. 네. 이 편협함을 직접 경험하고 그 한계를 느껴봐야 오히려 더 균형 잡힌, 더 보편적인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교육적이고 뭐랄까 부정적, 수동적인 특성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와, 그러니까 당파심은 분명 넘어서야 할 대상이긴 한데 동시에 그 경험 자체가 보편성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좀 더 나아가서 낡은 생각, 낡은 당파심에 갇힌 집단이나 정당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 진보를 가져올 새롭고 더 나은 생각들이 결국 세상을 이끌 거라고 예측까지 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네. 궁극적으로는 어떤 편견 없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그 보편적 태도가 중요하고 이게 모든 균형 잡힌 행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매일같이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또 누군가와 의견이 첨예하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혹시 내게 혹은 상대방에게 이런 당파심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좀 더 잘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글이 던지는 메시지처럼 한쪽에 그냥 치우쳐서 보기보다는 의식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찾아보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생각들, 그런 도그마에 정말 그런가? 왜 그렇지?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태도. 네, 그게 바로 이 글이 강조하는 개인의 이성을 사용해서 더 넓은 이해, 보편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당파심은 분명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만 그 존재와 한계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넓고 더 다재다능하고 보편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글은 당파심이 보편성으로 가는 단계일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렇다면 개인과 사회가 어느 정도 그런 보편적인 관점을 성취한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지. 당신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당파성과 보편성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